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영화는 바로 201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작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단순히 상을 많이 받은 영화라는 수식어를 넘어 2025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위로 꼽히며 그 작품성과 메시지의 깊이를 다시 한번 증명한 이 작품,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과 여운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이 영화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로 한국 영화계의 거장인 봉준호 감독과 설국열차, 옥자 등 그의 전작들과 함께했던 제작진이 다시 뭉쳐 완성한 작품입니다. 송강호,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기택 가족을 연기했고, 이선균, 조여정 배우가 박 사장 가족을 맡아 완벽한 앙상블을 보여주었죠. 장르적으로는 블랙 코미디, 스릴러, 드라마, 사회 비판적 풍자 등 여러 요소가 절묘하게 섞여 있어 보는 내내 예측 불가능한 재미와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기묘함과 함께 과연 무가 누구에게 기생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생충의 줄거리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영화는 전원 백수 가족인 기택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반지하방에 살며 피자 박스 덮기 같은 단기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그들은 와이파이도 훔쳐 쓰는 신세인데요. 그야말로 막막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 기우 최우식은 명문대생 친구 민혁 박서준의 제안으로 박 사장 이선균네 고액과외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민혁은 자신이 유학을 가게 되면서 과외 자리를 기우에게 물려주려 한 것이죠. 위조한 졸업증명서로 박 사장네 대저택에 입성한 기우는 박 사장 딸 다혜의 영어 과외 선생이 됩니다. 이후 기우의 기발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기우는 여동생 기정박소담을 다혜의 그림 치료사로, 아버지 기택 송강호를 박 사장네 운전기사로, 어머니 충숙 장혜진을 가사 도우미로 순차적으로 위장 취업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운전기사와 가사 도우미를 교묘한 계략으로 내쫓는 모습은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씁쓸한 웃음을 안기죠. 이들은 완벽하게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박 사장네에 스며들어 편안한 생활을 누립니다. 이들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상위 1%의 삶을 엿보며 자신들도 언젠가는 저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박 사장 가족이 캠핑을 떠난 사이 기택 가족은 그들의 집에서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술판을 벌이며 호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전 가사 도우미였던 문광, 이정은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지하실에 남편 든세 박명훈과 숨어 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죠. 근세는 박 사장 아버지가 대기업을 운영할 때부터 숨어 살았던 인물로 빚을 피해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로써 기택 가족과 문광근세 부부, 두 개의 지하 존재들이 한 공간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박 사장 가족이 캠핑에서 돌아오면서 상황은 더욱 극으로 치닫습니다. 기택 가족과 근세는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숨바꼭질 같은 상황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간신히 박 사장 가족의 눈을 피해 집을 빠져나온 기택 가족은 폭우 속에서 자신들의 반지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은 이미 물에 잠겨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이 장면을 통해 두 가족의 극명한 계급 차이와 대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박 사장 아들 다송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기택 가족은 태연한 척 그 파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근세가 나타나 박 사장에게 칼을 휘두르려 하고 이를 막으려던 기정이 칼에 찔려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박 사장이 근세의 냄새를 역겨워하며 코를 막는 순간 기택은 이성을 잃고 박 사장을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근세가 숨어 살던 지하 벙커로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영화는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함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바로 냄새에 있습니다. 박 사장네는 기택 가족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몸의 냄새를 넘어 그들이 살아온 환경, 그들의 계급적 위치에서 오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상징합니다. 박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냄새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이는 기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계급 간의 벽, 그리고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냄새라는 감각적인 요소로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죠. 또한 선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박 사장은 기택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 선이자 넘을 수 없는 사회적 장벽을 의미합니다. 영화는 이 선을 넘으려 했던 기택 가족의 시도와 그로 인한 파국을 통해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계급 갈등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모든 계획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는 명대사는 기택 가족의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며 절망적인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결을 넘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급 갈등,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없이 경쟁하고 발버둥 쳐도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가난의 굴레,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생적인 삶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영화 기생충은 개봉 이후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사관왕을 차지하며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뉴욕타임스의 평가처럼 이 영화는 폭넓은 코미디와 격렬한 사회, 풍자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모든 것을 불태우는 비극적 폭력으로 완성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참혹함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유쾌하면서도 기괴하고 불안하며 충격적인 영화라는 평가는 이 영화가 가진 다층적인 매력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물론 기생충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다소 과장된 설정이나 캐릭터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직접적인 사회 비판 메시지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영화의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봉준호 감독의 의도적인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오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관객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가?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영화가 던진 질문들을 곱씹어 볼수록 그 깊이와 통찰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특히 냄새와 선이라는 장치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계급의 벽을 시각화한 점은 정말 탁월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진진한 스릴러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기생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생충은 단순한 영화를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될 만큼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와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기생충을 보지 않으셨다면 혹은 다시 볼 기회가 있다면 단순히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와 상징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생충은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자화상이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담고 있는 보석 같은 작품입니다.